네, 5장 작전 타임 2세트 돌격 종목 맞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주제들 많이 담았으니까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첫 번째 주제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상반기 내내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테마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올해에만 대선 테마주, 대통령 공약 테마주, 쌍용차 테마주 등 정말 수많은 테마주들이 뜨고 졌는데요. 투자 전략이 하나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큰 만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조언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실적인 전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윤 위원님, 네. 오늘 또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장에서는 테마주가 판을 치잖아요. 사실 두 분 다 테마주를 좋아하지 않으시지만 개인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전략을 좀 찾아보고 싶어요. 뭐 오늘도 보면은 네. 또 이제 무상증자한다고 해가지고 네. 주가가 주가가 또 모아 데이터, 뭐 상한가 근처 움직임도 어. 나오고 있고. 뭐 무상증자 테마 자체가 또 굉장히 또 재밌죠. 근데 이제 문제가 항상 있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팔 때 되면 주가가 다시 다 밀려 있는 상황이라 나머지 물량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1대 5로 하면 5주에 대해서는 큰 재미를 못 보고 파는 경향들, 로터스가 이제 그러했고 8주가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나오다 보니 좀 리스크 하이하긴 하지만 한 주가 또 잘 가니까 이 한 주가 나머지를 이겨내면서 또 수익을 내는, 또 연평균 수익률로 따져봐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또 그런 또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 또 요즘에 또 무상증자 테마도 굉장히 핫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정보 정책 테마로 보자면 뭐 원전 테마나 이쪽으로 또 굉장히 또 강한 또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가만히 이 테마주를 계속적으로 볼 게 아니라 시장을 한번 큰 틀에서 한번 보신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잘 고민해 봤을 때 현재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저도 그렇고 이 겪고 있는 시장 자체가 이렇게 예를 들자면 1년의 교통사고를 한 번 겪는 것도 드문 일이거든요. 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1년의 교통사고를 갑자기 3번에서 5번 정도 겪고 있는 그 정도 시기. 그러니까 현재 금융시장에 불어닥치는 여러 악재들이 한꺼번에 다 몰리고 있는 그런 시기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들도 그렇고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시기 자체가 또 오다 보니까 참 이래저래 주가 자체도 많이 흔들리고 테마주로 좀 더 많이 가는 경향들이 있죠. 근데 시장 얘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 인플레에 대한 얘기가 지금 다시 한번 수면 위로 크게 떠올랐어요. 인플레가 잡히는 분위기로 가는 분위기 자체가. 우선은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러시아의 전쟁, 우크라 전쟁에서 사실 러시아가 승기를 잡은 그런 흐름으로 지금 완전 분위기가 잡혔어요. 그게 여러 정상들, 미국을 비롯해서 독일이나 유럽 정상들 자체도 사실 명분을 내세우면서 계속 어떻게든 자기들이 실질적인 우위를 잡아보려고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은 독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 인플레의 위기에 따른 뭐 유가에 대한 위기, 이런 여러 가지 위기들 때문에 실리를 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바이든 대통령이 뭐 사우디 간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심지어 뭐 석탄까지 사용한다고 독일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황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보니 또 최근 들어서 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또 CNN에서 얘기 나온 것은 휴전에 대한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죠. 이미 이제 돈바스 지역에 대한 부분을 또 차지했으니까. 사실 돈바스 지역이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2014년부터 이제 시끄러웠었으니까. 근데 다시 딱 시장을 관점에서 봤을 때, 러시아 입장에서는 돈바스 대부분 지역 먹어 들어간 상황이고 더 이상 시장에 대해서 크게 뭐 악재 상황이라고 볼 만한 것들이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요? 네, 휴전을 때려버린다면 바로 해소가 되는 거예요. 유가도 지금 더 이상 치고 가지 못하는 상황이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왔다는 판단하에 어떻게 됩니까? 수요 자체가 급격하게 급락하고 있어요. 미국 시장이 지금 그래요. 유가 수요 자체도 엄청 떨어지고 있거든요. 휘발유 수요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잡히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 휴전 얘기 꺼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완전 그냥 유럽이나 미국이나 넉다운되는 그런 상황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잡히고 시장 분위기 좋아지고 환율 안정되고, 또 환율 입장에서 봤을 때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은 1,300원이 항상 고점이었어요. 진짜 큰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은. 근데 지금 또 주목하는 게 뭐냐면 이번 주 고용지표에 대한 포인트를 좀 봐야 된다. 고용은 너무나 좋은데 경기 상황이 안 좋게 가다 보니까 좀 뭐 경제학자들이 얘기했던 여러 상황들이 다 꼬여버리는 상황들도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굉장히 복잡한 상황들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진짜 1년에 교통사고 한 번 나기도 힘든데 세네 번 나는 상황이 그런 연출이 된 거예요. 지금 시장은 정말 분석하기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테마주가 더 기승을 부리는 건데 고민하셔야 될 게 항상 시장, 그 누구도 얘기하는 부분은 항상 변하지 않는 것 하나 있어요. 시장 전체가 한번 크게 흔들리는 이런 상황들, 금융위기 상황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금융위기가 온다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 고점 대비해서 50% 빠지고 약간의 그 작은 위기가 왔을 경우 30%가 빠지게 되는데 지금 30%좀 빠졌다가 올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봤을 때 항상 이런 위기가 지날 때마다 고민스러워 테마주를 하시는 것보다는 항상 이렇게 끝나고 난 이후부터는 대형주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시장에서 외인들이 또 많이 나가고 있지만 기관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적은 돈을 가지고 개인들만 좀 치고 노는 그런 좀 상황이 사실 연출이 많이 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 분위기가 채권 가격으로 따져봤을 때 채권에 대한 수익률 자체에도 꽤나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만 채권은 어느 정도 비중을 사실 많이 기관들이 채워놨단 말이죠. 시장이 불안하니까 그간에. 근데 이 비중 자체를 어느 정도 유지한 이후부터 해서는 이 채권 비중 자체를 유지하고 난 이후부터는 기관들도 자연스럽게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을 탄다면은 조만간 기관들이 그렇게 국내 주식에서 사실 딱히 막 들어왔다 보기는 힘든 모습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연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기관들이 흐름에 6월 말부터 해서 한 2,300포인트 정도 깨고 난 이후부터 그 포인트까지 온 다음부터는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뭐예요? 기관들이 포트폴리오 변환하고 있다. 제가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기관들의 흐름이 다르다. 수급이 다르다. 지금 뭔가 바뀌고 있다.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강조드리고. 그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흐름이 조만간 오면은 대형주들이 급격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뭐다? 기관들이 이제부터 매수하는 종목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관들 매수하는 종목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 테마주가 약간 죽어가는 시기,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테마주가 죽는 시기가 와요. 그 시기가 조만간 오기 때문에 진짜 웬만한 호재성 내용이 없는 테마주들 빼고서는 들어가시지 않는 게 좋고 들어가시더라도 첫날 빠르게 들어가셨다가 바로 치고 나오셔야 돼요. 조금만 더 갈 거란 생각에 가져가시는 순간 바로 물리는 이전보다 더 많이 물리는 시장이 지금 테마주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진짜 대응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봅니다. 그렇다면 테마주는 아예 손을 대면 안 되나요? 또 그럴 수 없죠. 재밌잖아요. 네, 재밌으니까 네. 하는데 무상증자 테마 이런 거 너무 네. 재밌죠. 잘 가니까. 잘 가면 재밌죠. 잘 가면 재밌죠. 잘 가면 재밌는데 잘 못 가면 이제 이게 재미가 아니죠. 항상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제 1억을 가지고 운영하신다 치면 100만 원이면 1%잖아요. 근데 100만 원 가지고 테마주를 따라 들어가서 놀면 되게 재밌어요. 스트레스도 안 받으세요. 1억 기준에서 1% 없어도 되는 돈으로 생각하시고 대응하시거든요. 근데 욕심이 들어가면 항상 문제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거기서 이제 1,000만 원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전체 비중에서 한 5% 내외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보긴 하는데 너무 많은 비중을 담으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안정적으로 가시는 게 현재로서는 맞지만 대형주 쪽으로 안정적으로 가는 게 수익률이 아마 더 좋을 거예요. 시장이 지금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제가 강조드리는 썸머랠리가 지금 완전 오기 초앞이거든요. 초입이기 때문에 조금 대형주의 위주로 담으시고 테마주는 재미삼아 말릴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테마주는 조금씩 하셔라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우리 정재현 위원님 마찬가지로 테마주를 뭐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개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분야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마주? 일단 제가 테마가 나쁘다 뭐 이 부분들은 사실은 저 테마 좋아해요. 아, 그러세요? 네, 테마를 좋아하는데 이게 말이 바뀌는 것 같아요. 뭐 2차전지 테마.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라고 표현도 하고 테마라도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련 주들 그 부분들이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 저도 포함을 해서 추격 매수를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움직임이 좀 나왔다가 급등이 나오고 나서 뉴스가 터지기 시작을 하죠. 뉴스가 터지면서 뭐가 좋다고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며칠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거기에서 이제 차익을 하고 나오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점권에서 물리는 케이스들이 좀 많은데
테마주를 여태까지 하셨던 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자력 쪽 올해부터 이제 대충 나왔던 부분들 같은 경우 보면 원자력 쪽에 있어서의 테마도 뭐 3월 달에 고점을 찍었고 보성 파워텍 기준으로. 근데 이걸 보게 되면 첫 양봉에 따라 들어가게 된다라면 성공 확률은 높아요. 근데 이제 이미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했을 때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모습들이 좀 나오거든요. 대충 보면 원자력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곡물 쪽이라든가 원자재 관련주들도 아마 많이 빠졌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대체적으로 아마 테마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그 부분들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들 때문에 테마를 좀 하는 그런 상황인데,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무작정 뭐 그냥 나는 가지고 있을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뭐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한다든가, 전저점을 이탈하면 손절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전에 프로그램을 했을 때 아마 그 말씀을 좀 드렸던 테마에 있어서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나는 지금 유행하는 거 말고 앞으로 유행할 것들을 차라리 관심 있게 보겠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아마 일진전기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전력난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그 부분들은 그때 당시에는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전력난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과 한 달 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불과 한 달 전이나 이랬을 때 보게 되면 5,000원대 거의 6,000원? 뭐 이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고가 기준으로 7,800원? 거의 8,000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뭘까? 그걸 고민을 해서 차라리 그런 종목군들을 모아가는 게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문제는, 단점은 시간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시간이 이제 나는 테마를 하려고 하는 게 빨리 승부를 내려고 하는 건데, 이게 테마 같은 경우는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게 이제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결단을 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하겠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손절 라인을 잡고 보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이게 올라가는 게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첫 양봉의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진 거, 그걸 먼저 관심 있게 좀 보는 게 좋아요.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테마 얘기가 나오겠죠. 무슨 관련주니 무슨 수혜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흐름들이 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봐도 우크라 재건 종목군들이나 이런 종목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어제도 이 재건 관련돼 있는 얘기 나오면서 저는 이 상에서 다 팔았다고 말씀을 좀 드렸단 말이에요. 오늘 급락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인데 굳이 이렇게 급락이 나와야 될 이유가 있을까? 전선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예요. 리포트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기관 쪽에. 성장할 일만 남았네. 뭐가 남았네. 이제 좋네.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네. 뭐하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LS가 14%가 빠져. 이게 말이 되는 주가냐고요? 아니거든요. 실적이 되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선, 전력난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으로 해서 움직였는데 오늘 하루만 14%가 빠져요. 이 큰 주식이. 그러니까 결국은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할 점을 철저하게 좀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난 대응을 못 하겠다 싶으면 네. 정말 작게 하는 게 좋아요. 작게. 네. 예를 들어서 난 1억을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하게 네. 되면 정말 벌어도 그냥 커피 한 잔 먹고 손실이 나도 커피 한 잔 버리고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씩은 재미 삼아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고요. 대응을 못 할 거라면. 그리고 나서 이게 학습이 되고 난 이후에 조금씩 늘려가는 게 낫지, 그냥 무작정 매수를 하고 무작정 하는 전략은 오히려 지금 같은 구간에는 더 안 좋을 수 있고, 이게 또 한 가지 경험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수가 많이 빠졌어요. 네. 지수가 많이 빠졌고 그 전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형주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몇 개가 지수를 잡아놓고 종목들로 다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하락의 마지막 구간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테마성의 종목군들도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변동성이 되게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테마성의 종목군들 개인은 또다시 다 물려버릴 거고,
우량한 주식들이 돌아서게 된다라면 개인들은 또 물려있는 케이스가 발생을 하거든요. 지금 변동성이 크고 하더라도 대형주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지수가 더 밀리든 뭐라든 간에 그걸 잡고 있는 게 오히려 더 지금 구간에서는 더 좋을 수가 있을 겁니다.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따라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보면 오늘 테마주가 있어요. 그럼 어제 시간을 거래해서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거기서 약간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왜 요즘에 네. 저도 많이 봤지만 네. 문자로 네. 한 6시 넘어서 시간에 상한가 해가지고 문자 받지 않으셨어요? 받았어요. 그렇죠. 네. 아마 시청자도 다 받았을 겁니다. 네. 그게 진짜 이제 사기꾼들인데 아, 사기꾼이에요? 시간에 상한가 가는 종목은 네. 다음날 여지없이 움직여요. 안 움직이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가 6시에 딱 끝나잖아요. 시간에가 6시 딱 끝나고 나서 상한가 간 종목들만 자기네들이 이제 추천한 식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보시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형적인 사기꾼 낚시들이죠. 예. 그리고 나서 예. 단적인 예로요. 네. 어제 전력난 얘기가 막 나왔었어요. 장 맞아요. 끝나고. 네. 그래서 딱 봤더니 요거 한번 단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 그 생각을 해서 옴니 시스템을 딱 쳤어요. 네. 근데 상한가를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시간 외에서. 네, 시간 네. 외에서. 그래 그냥 뭐 내일 보고 하지 뭐 그러고 말았어요. 원래 관련주를 좀 살까 하다가 네. 미국 선물도 막 이상하게 갖고서 그냥 내일 보고 해야지 그러고 말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보게 되면 갭상승 출발했어요. 오늘 보게 되면 이 8% 거의 9% 상승하고 나는데 오. 거기가 고점이에요. 거기가 아. 고점이고 밀렸거든요. 네. 지금 뭐 2% 정도 하락이란 말이에요. 어제 만약에 시간에 2,820원에 샀으면 지금 손실이 이미 10%가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이게 시간 외로 보고서 하는 것보다는 네. 일단은 이거 말고 차라리 그 당일날 종가 기준의 당일날 거래량이 많이 터져 있는 애들 역배열권에서 거래량 터진 애들 네. 동반하면서 그런 종목 중에서 테마가 탈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분석을 좀 할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신문 기사를 좀 많이 본다든가 이게 어떤 테마가 탈 수 있을 건가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보고 그래서 아 이게 되겠구나 싶으면 그때 이제 공략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면 사실 대응이 좀 필요한 그런 섹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주제로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내일 개장 전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실적 전망치는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만 시장에 악재가 가득한 만큼 향후 실적 전망엔 먹구름이 끼었다는 분석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시장의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선윤 의원님, 네. 내일 또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는데 사실 주가가 실적을 따라가진 않더라고요. 항상 그래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마다 그날은 여지없이 빠지는 맞아요. 많이 빠지기도 하지만 사실 그냥 조금 약간 빠졌다가 다시 또 금방 회복을 또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고민을 해볼 게 삼성전자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이 저는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해봐요. 근데 최근에 좀 보셔야 될 게 어제 특히나 나왔지만은 새벽에 나왔던 상품 가격들의 하락도 좀 재밌는 요소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긴 하고 기대감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실적은 예상치로 나오긴 하지만 좀 주가가 빠르게 좀 반등하는 포인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어제 제가 짚어드릴 때 곡물가 지금 하락하고 있다고 어제 짚어드렸어요. 또 추가 하락 나올 수 있다고 조심하셔야 된다고. 근데 바로 빠졌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시장 논리가 돌아가고 있는 게 전쟁에 대한 부분이 거의 지금 어떻게 휴전이나 종전으로 가는 분위기로 확 바뀌고 있어요. 더 이상 러시아가 이득을 취할 게 없기 때문에 분위기가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플레 안정되고서 어떻게 해요? 상품 가격들 다 밑으로 다 꺾인다고요. 쫙 내려갑니다. 경기 침체에 따라서 최악인 경우 유가가 지금 지금 $100 그래도 깼다가 올라가게 돼서 왔다 갔다 부분이지만 순식간에 70, 80 떨어지면서 60까지 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 제조업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이익 부분이 상승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간에 이제 그 기관들이 예측했던 실적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예측했던 부분들 자체가 분위기가 완전 바뀌는 거예요.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지금 나쁘지 않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삼성전자도 그러할 거고. 근데 이게
2분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2분기는 가장 영향이 크겠죠. 사실 인플레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봤을 때. 근데 3분기부터는 2분기보다 훨씬 나은 조건들을 현재 가지고 있거든요. 매우 나은 조건들이 현재 시장에 지금 천천히 풀어가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 이제 고민해 봐야 될 게 더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짜 금융위기가 아닌 이상 환율 자체가 1,300원 위로 잘 안 갑니다. 여기가 피크라는 거예요, 피크. 그래서 외인들도 들어오고 기관들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채권의 수준을 일부분 채웠으니 이제 안전 자산으로 채웠으니 비중을 맞출 거 아닙니까? 기관들은 뭐 채권 얼마, 주식 얼마 이런 식으로 채운단 말이에요. 주식으로 이제 올 때가 온 거죠. 사실 기관들도 이전에 한참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자금 풀렸을 때 기관들이 그때 들어왔던 자금들 대비해서 기관들도 절반 정도가 나간 상황이에요. 외인들도 그러하고 재미가 없긴 한데 개인들만 사실 저는 치고받고 지금 이 시장에서 놀고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근데 그 분위기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 내일 발표할 때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상회하는 실적을 좀 보였으면 하고 보일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기대는 3분기에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오히려 외인과 기관들의 좀 강한 매수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삼성을 출발로 해가지고 국내 대형주들의 실적이 살아나는 게 보여지면서 또 만약에 안 좋다고 하더라도 3분기 때 워낙 좋아질 게 지금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들이 달려들 겁니다. 밀리면 밀리는 대로 지금부터 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크게 대형주로 보셔야 된다는 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테마주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꺾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찾아보니까 스마트폰이랑 가전 쪽에서 판매가 굉장히 부진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물가가 오르고 고금리가 유지되면 수요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더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는데 어떨까요? 사실 그 기업의 감익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7월 달 들어서면서 감익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시장 전체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제 기업의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마 더 될 거예요. 더 될 건데 웃긴 건 뭐냐면 그냥 좋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또 실적이 좀 부진할 것 같아요. 계속 이제 하향 조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TV 쪽도 일단 오더컨 얘기 나오고 있고 스마트폰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쪽도 그래요. 근데 계속 안 좋은 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반도체 가격 떨어질 거고 서버 투자 맞아요. 지연될 거고 안 좋은 얘기들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더 빠질 수 있느냐. 뭐 주가를 봐도 뭐 4만 원이 깨지네, 3만 원대 가네 뭐 이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도 있긴 하던데요. 시장이 어제도 말씀드린 시장이 좋을 때는 좋은 얘기만 해요. 목표가 상향이고 얼마까지 갈 거고 뭐 10만 전자 갈 거고 12만 전자 갈 거고 얘기를 하고 빠지니까 이제 6만 전자 깨졌으니까 5만 전자 갈 거고 4만 전자 갈 거고 실적 안 좋고 업황 안 좋네 뭐 했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웃긴 건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등 나왔어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저께 5% 급등 나왔어요. 5.7%. 거래량도 좀 제법 나왔는데 가뜩이나 안 좋다고 하는데 왜 여기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을까? 업황이 안 좋은데 그러게요. 계속적으로 안 좋을 건데 그건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서 추가로 더 눌렸다가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횡보를 할지 다이렉트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시장에는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는 거는 확실한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실적이나 이런 추이는 조금 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가는 원체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두려워할 자리대는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주제 삼성전자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주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부진을 이겨낼 만한 호재가 될지 보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일본 1위 상용차 기업이죠. 이스즈 자동차에 전기차용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예상 규모는 1조 원 이상으로 알려졌는데요. 내년부터 4년간 공급하게 된다고 하는데 과연 주가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엔솔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나왔어요. 네. 수급적인 면에서 안정적이지는 않아서 좀 불안한데 반등을 할 때 탈출 기회로 봐야 될까요? 아니 이게 아니라 왜 그 일본에서 LG 엔솔을 썼을까? 파나소닉을 놔두고 기술력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뭐 기술력 큰 차이는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일본에서 진짜 궁금한 게 왜 자국 배터리를 쓰지 않고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배터리 추지를 보자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네, CAT가 압도적으로 1등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막 싸우고 있는 게 우리나라랑 일본이에요.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왜 이게 갑자기 와 같이 하기로 했을까? 이런 또 재밌는 게 보자면 이전에 그렇게 이제 일본 기업들 우리나라 이제 괴롭히더니만 갑자기 또 이제 딱 차단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문제가 좀 많았었는데 소재 쪽으로도 많았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또 같이 손을 잡자는 분위기로 좀 가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참 재밌긴 해요. 근데 어찌됐든 이 살펴보자면은 1조 원 가량의 분위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사실 호재라고 보고 따라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는 게 보호해수 물량 나온단 말이에요. 7월 말에. 그 물량 많거든요. 그거 정리되지 않는 이상 LG 엔솔 지금 딱히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 하이한 상황이라 그거를 체크는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거기를 바닥으로 해서 아마 반등 포인트가 좀 나올 수는 있을 거라고 보긴 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다면은. 그래서 저는 차라리 LG 엔솔을 본다면 뭐 2000년대 쪽으로 해서 긍정적인 포인트는 분명히 있긴 하지만 엔솔 입장에서 봤을 땐 제 만약에 주주가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땐 최소한 들어서 한 8월 한 중순은 되고 주가 추이를 본 다음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엔솔이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완전 인플레가 피크아웃 치고서 좀 안정적으로 가는 분위기 돌면서 기관들도 지금 국내 주식으로 이제 다시 한 매수가 들어오려는 그런 분위기 자체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글로벌 시장이 지금 침체로 가고 있긴 하지만 안정적인 분위기를 가고 있다는 거죠. 연착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이 나오긴 했지만 급하게 떨어지긴 했었지만 그리고 지금 상황은 더 이상은 이제 경착륙 쪽으로는 안 가고 안전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이 굉장히 튼튼하게 다져지고 있다고요. 이 상황에서 지금 포트 상황이 변경되고 있다는 걸 강조드렸잖아요. 기관들의 외인들의 흐름 자체가.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시장이 좋아지는데 사실 엔솔은 보호수 물량 때문에 이게 참 더 가야 되는 것을 사실 발목을 잡는 입장이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운이 없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은. 그래서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당장에 급하게 좀 대응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최소한 좀 상황을 보고 8월은 최소한 넘어간 다음에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봐요. 그리고 사실 저보다는 우리 정지훈 대표님의 엔솔은 할 말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리포트를 찾아보니까 한국투자증권에서 이런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 주가를 57만 원에서 52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3분기 업황이 개선되고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낮췄어요. 매도죠. 매도 리포트. 매도 리포트. 우리나라는 사실 이게 네. 매도 리포트 의견을 좀 잘 안 내요. 근데 보유지만 목표가 하향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 증시의 밸류를 끌어올린 원흉 LG 에너지 솔루션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I 테크놀로지를 봐라. 그럼 답 나온다. LG 엔솔. 끝이에요. 오늘 이거 블록딜 얘기 나왔거든요. SKI 테크놀로지 급락이에요. 13%. 얘네들도 보유 예수 물량 풀린 거거든요. 얘네들도 블록딜 여파로 빠졌단 말이에요. 네. 얘라고 LG 엔솔이라고 안 될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지금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 차란 말이에요. 6개월 차에 대한 물량인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얼마만큼의 물량이 나올지 이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1년 차가 지나고 나서 투자자들의 지분을 좀 매각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지분율도 좀 상당히 많이 매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면 이게 6개월 차에 보유예수 물량이 풀릴 게 얼마 정도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SKI 테크놀로지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밸류로 따지면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비슷비슷해요. 엄청 비싸요. 엄청. 그러니까 삼성 SDI가 덜 빠지고 얘네 둘이 많이 빠지는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빠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뭐 3월 달에 저점 자리대를 지지해주고 뭐 반등이 나온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저는 그래도 한 번은 매도를 했다가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전지 쪽 섹터 자체가 많은 종목군들이 밸류가 좀 높아요. 소재 쪽이 얘네들보다 돈 더 많이 벌거든요. 밸류도 얘네들보다 더 싸요. 근데 세트 업체가 그렇게 비쌀 고밸류를 얻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LG에너지솔루션 반등 나왔을 때는 일단 매도를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찾아보니까. 네. 그래서 관련 소재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는데 뭐 동원 시스템즈, 상신 EDP, TCC 스틸, 테이펙스 이런 종목들 뭐 최선호 수혜주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LG 엔솔이 아니라면 소재주 쪽은 어떨지 좀 궁금해요. 소재주 좋죠. 뭐 네. 배터리 관련해서 뭐 원체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도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볼 때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봐야 될까? 아주 저 밑바닥까지 해서 살펴보자면은 뭐 없는 종목은 없어요. 뭐 금속 관련해가지고 비금속 관련으로도 다 엮여 있는 상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광산 관련으로도 어찌 고민해 볼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맞출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많은 고민을 해볼 때 코스닥 대형주들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흐름이 좀 굉장히 좋았다가 좀 많이 안 좋은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실적에 대한 영향보다는 시장에 대한 영향이 좀 굉장히 좀 큰 터라 저는 오히려 이 완성 배터리보다는 소재 쪽이 매출 포인트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납품을 하고서 만들어내고서 일단 잘 찍어내잖아요. 그리고 사실 납품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한데 소재 쪽이 그래도 괜찮은 게 이게 제품에 대해서 만약에 검증을 했을 때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 이 부분이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판로 확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저는 괜찮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 차라리 완성된 제품보다는 소재 쪽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판단입니다. 네, 우리 정재현 위원님 할 말씀 있으신가요? 뭐 그닥 없는데요. 네. LNF나 에코프로 BM이나 좋은 기업이면 틀림없어요. 성장도 어마무시하게 하고요. 이거 좀 바꿔서 얘기를 하게 되면 정부 탓이 아닐까. 공매도를 겁나게 쳤어요. 6월 하순경부터 이들 기업들 쪽에. 공매도를 상당히 좀 많이 때려갖고 급락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 또 승질나는데 공매도 이거 해서 뭐 하나 싶어요. 좋은 기업들 계속 주가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들과 기관 애들만 열심히 쇠 빠지게 공매도 때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 부분들이 전 정책적인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뭐 지수 선진 지수 들어가 본들 뭐 외국인 자금 들어올 건 몇 년 지나야 될 거고, 그러면 전 공매도 이거 없애야 된다라는 거에 저는 사실 좀 공매도는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공매도가 없어지게 돼도 피해를 보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을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올라가 있는데 밸류도 안 되는 그런 것들 막 급등 나오게 되면 따라갈 그렇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밸류가 높긴 하지만 성장이 몇 년 동안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걸 공매도로 너무 과도하게 때리다 보니까 주가 급락을 시켰거든요. 저는 이게 정부 정책이 좀 문제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소재 쪽 상신 EDP나 TCC 스틸이나 이런 쪽도 올라야 돼요. 얘네들 밸류가 되게 싸요. 그러니까 얘네들 소재 쪽에 양극재 쪽에 움직임이 나왔을 때 얘네들은 아예 소외를 받았거든요. 그럼 얘네들 쪽으로 순환매가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밸류가 10배도 안 돼요. 그리고 원통형 수혜예요. 그럼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농후하다.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그리고 종목 AS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정재훈 위원님 먼저 해주시죠. 저는 뭐 바이넥스. AS 할 부분들은 없는 것 같고요. 네. 바이넥스 그냥 가져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저항 자리 때 좀 왔으니까 뭐 절반 정도 좀 챙겨가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 이 CMO 쪽에 있어서는 대기업들 빼고 유일하게 흑자가 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다른 다 적자가 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셀트리온하고도 협력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쪽의 수혜도 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올해 최고 실적이 좀 나올 거니까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여전히 좀 보시되 만약에 바닥에서 좀 잘 사셨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저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나쁘지 않은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김선현 위원님의 종목 AS까지 해볼게요. 바로 또 셀트리온 네. AS 해주시죠. 잘 가고 있죠. 수익률이 30%가 아마 넘으실 어. 겁니다. 처음에 이제 대응 잘 하신 분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헬스케어도 잘 가고 있는데 제약은 아니에요. 사시려면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두 개만 보셔야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추세 흐름에서 보건대 우선 20만 원 정도까지는 우선 1차적인 상승 흐름은 충분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여 가시고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좀 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당장에 있어서의 악재 상황이 크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수급 상황도 아마 개인적으로 다 열어보신다면은 이렇게나 그간 많이 들어왔나 싶으실 정도로 정말 많이 기관과 외인들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쉬지 않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추세가 계속될 수 있으니까 차분하게 보시고 이게 아마 셀트리온이 앞으로 계속 오를 거예요. 한동안 계속 오를 겁니다. 뭐 쭉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조정 거치면서 계속 갈 겁니다. 계속 갈 테니까 좀 긴 관점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관심주까지 설명해 주시죠. 예, 오늘 관심주를 엔터주를 하고 싶었는데 네. 근데 그중에 사실 SM을 할까 하다가 SM을 하는 건 매너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네, 정전현님 네, 다음에. 그렇죠. 예. 네. SM은 언젠가 우리 정지현 대표님께서 하실 게 뻔하기 때문에 네. SM은 절대 하지 않고 네. 그나마 가장 오르지 않은 종목으로 해가지고 제가 CJ ENM을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ENM 정도면 네 그래도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ENM 같은 경우가 딱히 특별한 건 아니고 올해 아마 실적이 괜찮게 돌아설 가능성이 커요. 굉장히 큰 폭으로. 그리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그 어떤 엔터주들 대비해서 그래도 거의 뭐 바닥을 치고 반등이 조금이라도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ENM 같은 경우는 그 흐름이 너무 없어요. 너무 소외받는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반등을 할 때 확실하게 좀 돌아올 것 같고 아직 외인가 기관들이 잡아주진 않고 있어요. 네, 전혀 아직 관심이 없어요. 근데 셀트리온도 관심 없을 때 말씀드렸죠. 네, 지금 이거 그런 시기가 좀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아직 조금 바닥이 열려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시장 자체가 크나락이 지금부터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좀 싸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매수가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우선은 95,000원 아래라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현재 93,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93,000원 아래에서 잡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1차는 11만 원 말씀드리고 2차는 13만 원 우선 짧게 말씀드립니다. 손절가는 9만 원 더 짧게 말씀드리니까 9만 원 이탈하면 꼭 손절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꼭 이렇게 대응하시면 아마 안전하게 대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네, 오늘 위원님의 관심 종목은 CJ ENM이었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위원님 공개 방송이 준비돼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을 같이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라면서요. 뭐 제가 찾아본 기업들도 있긴 한데 아마 제가 종목을 거의 다 보긴 했지만 그래도 아마 무상증자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서로 약간 좀 얘기하면서 토론하면서 관련주들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상증자 보실 때 꼭 보셔야 체크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공매도 같은 경우도 있고 체크해야 될 것들 중요한 그 실전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같이 얘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방송은 끝나고 바로 시작할 거니까요.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의 온라인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세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뒤에 허반석 위원의 작전 리포트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희와 끝까지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두 분간에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생하셨습니다.